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A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20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기본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 2, 3번 총 3문제가 이제 나왔죠. 자, 우리 1번 문제가 자료를 이제 주어진 대로 입력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센서식 변경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이제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다가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 너무 작아서 이 내용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좀 더 크게 해서 확대해서 보자고요. 자, 우리 그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A의 1번 셀에 지금 요 제목은 이제 써져 있어요. 써져 있고,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판매 1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H의 9번 셀까지 우리가 쭉쭉쭉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곳에 입력할 그 데이터를 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런 이런 제목들은 그냥 쭉쭉쭉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입력할 때는 중간에 우리가 똑같이 하이픈을 집어넣어서 빼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 상품명도 이제 별거 없고요. 이 고객 코드를 입력할 때 영문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영어가 그때 이제 대문자로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문자로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 요 숫자들을 입력할 때 지금 여기 봤을 때 A30101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요 하나의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 놓고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끝자리만 이제 변경이 됐으니까 요것도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도 돼요. 그리고 판매가는 그냥 우리가 숫자만 입력해주면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는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숫자만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코드요. 상품 코드도 보니까 요 끝자리만 0이다, 1이다, 2다 해서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요것도 이제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면 될 거고, 그 밑에 거 요 두 개는 똑같으니까 이제 복사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 그냥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상품 코드를 이제 입력할 때는 대문자랑 소문자랑 전부 다 이제 섞여 있으니까 대소문자 구분 잘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매입 수량 그냥 숫자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매입처요. 매입처도 우리가 그냥 쭉쭉쭉 입력하면 되는데 똑같은 데이터가 이제 몇 개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복사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전화번호는 그냥 우리가 이대로 생긴 대로 그냥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료를 입력하는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우리 셀서식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이제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각 2점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자, 동그라미가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그렇게 이제 5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H의 1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H의 1번이다. 그럼 지금 이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가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때는 우리의 도구 모음 중에 이 아이콘을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글꼴은 이제 맑은 고딕이다. 크기는 이제 18포인트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 밑줄은 이중 실선, 회계형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글꼴이다, 크기다, 이제 글꼴 스타일이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전부 다 이제 변경해 줄 수 있죠. 근데 밑줄은 보니까 지금 이중실선 회계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중실선 회계형 요걸 이제 지정할 때는 우리가 이 도구모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셀서식 그 대화 상자에서 우리 이중실선 회계형 요걸로 이제 우리가 밑줄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셀서식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글꼴을 우리가 설정할 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셀서식 대화 상자에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H의 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요걸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셀들이 한 칸으로 합쳐지면서 가운데 맞춤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 숫자 1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긁고는 탭으로 일단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맑은 고딕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맑은 고딕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글자 크기는 이제 18포인트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18포인트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긁고의 스타일을 이제 굵게 해라 그랬으니까 굵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밑줄을 이제 땅 하고 찍어보면 그냥 실선 있고 이중 실선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회계용으로 실선이다 이중 실선이다 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문제 지상처럼 똑같이 이중실선 회계용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맑은 고딕 굵게 그리고 18포인트 그리고 이중실선 회계용 요거 이제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제목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제목에 그랬어요. 제목에 문자열 양쪽에 그랬습니다. 우리 제목이 지금 인사 명부라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제목 양쪽 그랬으니까 앞쪽하고 뒤쪽 이 왼쪽 오른쪽을 보고 얘기하죠. 이 양쪽에다가 특수문자 이 별표를 이제 삽입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제목에 들어있는 요 A의 1번 셀, 요 셀을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커서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수 문자를 집어 넣을 거니까 우리가 한글 자음을 눌러주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되죠. 근데 대부분 이제 미음에 있는 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음을 눌러주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뜨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까만색 별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별표 까만색 별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문자열 양쪽에 우리 특수문자 별표를 전부 다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뒤에 이제 지상 보니까 A3번에서 H3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A의 3번이다. 그럼 이제 사원 번호 이 제목이 써져 있는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 이제 H의 3번까지다. 그러면 이만큼의 제목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채우기 색을 우리 표준색 주황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H3번까지 싹 다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채우기 색을 우리가 변경할 때는 도구 모음 중에 요 아이콘을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표준색 중에 주황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한번 찍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G3번 셀에 그랬습니다. 우리 G의 3번 셀이다. 그러면 이제 경력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자, 요 셀에는 개월수라는 이 메모를 이제 삽입하래요. 삽입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요. 그때 이제 메모 서식에 들어가서 맞춤을 자동 크기로 우리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G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우리가 단축키를 눌러서 이제 메모 삽입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삽입 요거 이제 클릭해도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메모 삽입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모를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써져 있던 건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개월수 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런 거 이제 글씨 입력을 할 때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같은 거 조심해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월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수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메모는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표시되게 그렇게 지정하래요. 항상 표시되게 할 때는 우리가 이 G의 3번 셀에다가 지금 메모를 집어넣었으니까 G의 3번 셀을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우리 메모 표시 숨기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내가 셀 포인터 이거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 놓든 마우스 포인터를 다른 곳에 갖다 놔도 지금 메모가 계속해서 표시가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메모 서식에서 맞춤을 자동 크기를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모를 선택을 한번 해주면 이 메모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메모 테두리 한번 찍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지금처럼 우리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해서 메모 서식 클릭이요. 메모 서식을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 위쪽에 이제 여러 개 탭으로 구성된 그 메모 서식창이 떴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맞춤이라는 이 탭으로 우리가 이동해 주면 되겠죠. 해서 맞춤의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중간에 보면 우리 자동 크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 크기 이제 클릭만 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모 서식에 들어와서 맞춤을 이제 자동 크기, 맞춤을 이제 자동 크기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입력한 그 글자 크기에 맞게 이렇게 이제 메모 크기가 자동으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지금 요 자격증이라는 요 글씨가 이제 가려서 안 보이니까 요 메모 좀 살짝 이제 지울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자격증이라는 요 제목도 다 보이고 메모도 이제 다 보이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A4번에서 A의 16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A의 4번이다. 그러면 사원번호 첫 번째 거 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A의 16번이다. 그러면 이 사원번호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이걸 이용해서 사원번호가 10-01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A의 16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대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표시 형식이라는 이 탭을 한번 클릭해 주고 이 표시 형식 중에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형식에 G표준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G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앞에다가 이제 숫자 두 자리를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빼기를 중간에 입력하고 그 뒤에다 이제 숫자 두 자리를 표시를 할 겁니다. 해서 여기다가 00 빼기 00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사원 번호가 문제시킨 대로 이런 형식으로 전부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문제 보니까 A3번에서 H의 16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A3번이다 그러면 사원번호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H16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가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하래요. 우리가 이제 가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할 때는 지금 우리 맞춤에서 요 세 개 아이콘 중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모든 테두리를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H16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우리가 가로 가운데 맞춤에서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곳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싹 다 가로 가운데 맞춤 가운데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모든 테두리 적용시킬 거니까 우리가 테두리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테두리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테두리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싹 다 내가 범위 지정한 그 곳에 테두리가 이렇게 싹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도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전부 다 이제 풀었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변경이 된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 3번 시트였더니 퇴직금 정산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퇴직금 정산 내역이라는 그 표에서 퇴직금이라는 게 있대요. 퇴직금이 지금 우리 H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퇴직금이 5만원 이상 8만원 이하 이고 그리고 상여금이라는 게 있대요. 상여금이 지금 F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상여금이 만 이상의 그 데이터를 고급 필터라는 거를 이용해서 검색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고급 필터를 하려면 우리가 조건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그때 고급 필터 조건은 A16에서 H의 18번 그 영역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조건이 걸린 거 보면 퇴직금에도 우리 조건이 붙어 있고 상여금에도 조건이 붙어 있는데 지금 이 사이에 보게 되면 이고라는 요 두 글자로 묶여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뒤에 있는 이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퇴직금과 상여금은 전부 다 이제 AND 조건이죠. 그리고 퇴직금에서는 5만원 이상이다. 요것도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8만원 이하다. 요 조건도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5만원 이상이야 8만원 이하야 이 두 가지도 둘 다 이제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은 싹 다 이제 AND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조건 쓰러 우리 A의 16번 셀에 찾아가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16번 셀을 먼저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퇴직금에 대해서 5만 원 이상이야? 이것도 물어봐야 되고 8만 원 이하야? 이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거니까 A의 16번 셀을 찾아가서 퇴직금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그 옆에도 똑같이 퇴직금이다.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상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이 붙었으니까 상여금이라는 이 제목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퇴직금이라는 이 제목에서는 5만 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5만 원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퇴직금이요. 두 번째 거는 이제 8만 원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8만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만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만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 세 개의 조건을 우리가 한 줄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을 거라 우리가 AND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고급 필터 결과는 복사 위치는 동일한 시트 A의 20번 셀, A의 20번 셀에다가 시작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고급 필터를 가지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특정 필드, 특정 열만 이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부 다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면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아무 곳이나 이렇게 이제 한 칸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고급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고급을 여기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떠야 되는데 지금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뜨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랑 바로 위에 보니까 지금 전 단위다 하고 1,000원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퇴직금 정산 내역하고 이것도 서로 전부 다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하나의 데이터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서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과 이런 제목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쭉쭉쭉 붙어 있을 때 한 줄도 이제 안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고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아무 셀이나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고급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다고요. 목록이나 선택 영역에서 열 레이블이 들어있는 그 행을 알 수가 없어 이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뜬다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랑 이런 제목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붙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라는 메뉴에 우리가 고급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급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결과는 어디다 표시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A의 20번 셀부터 결과값을 표시해야 되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세요.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목록 범위는 내가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목록이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 작성한 거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복사 위치는 A의 20번 셀이다 해서 A의 20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해달라 그렇게 해주고 목록 범위하고 조건 범위하고 우리 복사 위치를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요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3명의 데이터가 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고급 필터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요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 기본 모의고사 풀던 거랑 비슷한 그런 유형으로 나왔죠. 크게 뭐 딱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이 문제도 우리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